오늘의 비정상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경제입니다. 큰일 났네요. 저만 큰일 난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아마 나오실 분이 되게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실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문학 강사이자 썰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뉴페이스 최진기 선생님입니다. 최진기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최진기 쌤. 전 지인한테 내 주제 경제라고 얘기해봤더니 진기 선생님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바로 대답하셨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학생에게는 수능을, 성인에게는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강사 최진기입니다. 앞에 거는 어딜 가나 하시는 말씀이죠? 제 멘토화 시켜갖고요. 좀 정확하게 좀 표현하는 방법을 좀 재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재밌어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니까요. 아이돌 인사법. 저희가 좀 진입 판명을 해볼 게 있습니다. 인문학 또 역사 분야의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했던 장현의 주장을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피자가 중국 만두에 실패해서 비롯됐다고 지금 장현의 주장입니다. 이제 제가 요번에 마침 맛과 음식의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열어서 제가 피자 공부를 좀 했어요. 때마침 장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피자 유래는 어디냐는 거예요. 이탈리아 아닙니다. 중국? 되게 여러 가지 나라에서 납작한 빵 같은 거 먹었어요. 이집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그런데 이탈리아가 처음으로 토마토랑 모짜렐라 넣은 거예요. 나폴리에서. 그게 나폴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먹는 피자는 이태리 피자가 아니라 미국식 피자죠. 맞아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이태리를 점령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피자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갖고 와서 패스트푸드화를 시켜요. 그래서 패스트푸드화를 시키면서 얘네가 뭘 하는 거냐면 케찹을 뿌려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재밌는 게 그 케찹이라는 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중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게 중국 얘기만 나오면 생선즙이에요. 네, 그게 이제 영국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걔네 연구 애들이 미국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미국은 토마토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케첩화 시켜서 발라버린 거죠.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화가 됐다라고 책엔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먹고 있는 피자 유래가 어디냐 이거죠. 케첩을 보면 중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패스트푸드화 시킨 걸 보면 미국이 되는 거고. 피자는? 그런데 실제로 피자는 나폴리 지방에서 이제 18세기에 원래는 가난한 음식이에요. 맞아요. 이게. 밀가루를 발효시킨 다음에 거기에 그냥 소금 넣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8세기 후반 되면 가리발디가 이제 독립운동하잖아요. 가리발디시. 이 독립운동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국군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전투병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피자 얘기하면 몇 국가가 나오는 근데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거 배웠잖아요. 케찹의 원조는 중국이다. 저 인정하는 표정 너무 싫잖아요. 자, 오늘 아주 토론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진기 선생님과 함께 비정상회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50세의 비정상회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최진기 선생님께서 오늘 청년의 안건을 발표해 주시죠. 예.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자 한국 청년입니다. 최근 그리스 경제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비단 그리스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오랜만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가가 어찌나 올랐는지 정말 필요한 것만 샀는데도 1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오더라고요. 공공요금은 물론이고 월급만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월급쟁이만 힘든 줄 알았더니 사업하는 친구도 사정이 안 좋아진 지 오래라며 이젠 경제가 나아지기보단 더 나빠지지 않길 바란다 더라고요. 앞으로도 경제에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요? 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진짜 다들 어렵다. 근데 안 어렵다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2002년도에는 안 어렵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야, 그 훨씬 전에 예를 들어 택시가 600원 할 때 택시가 다들 하고 싶은 직업일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90년대 초반이 한국 경제 최고 전성기죠. 저도 그때 택시 알바를 했었거든요. 그때 돈을 벌면 10만 원 조금 넘게 벌었거든요. 엄청났죠. 그래서 과외를 하느니 그거 하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는 막 아저씨 기분이 되게 좋으셨던, 차 탈 일도 많이 없었지만 근데 언제든 타면 요즘 항상 기사님들 그렇죠. 아유 그냥 이거 이게 힘들게 계속 이게 뭐냐 손님 없고 이게 맨날 빈차가 확실히 체감이 택시에서도 느껴지거든요. 뭐 정확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많이도 어렵다고들 하는데. 말해버려도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말해버려도 될까요? 말하세요, 말하고 지금 마이크 세워드리고 그랬는데.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도 기본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문제도 일반적으로 했을 때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GDP 성장률은 나름대로 나와요, 한국이. 다른 나라는 좀 다른데 가계소득 증가율이 GDP만 못해요. 그 격차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은 3.8%를 했으면 가계소득은 1.9%만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산층 빈곤화가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로는 한국 경제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계부채도 한 1,100조, 기업부채도 참 많이 늘었어요. 1,500조, 정부부채도 1,200조에서 전부 빚을 합치면 5,000조 정도 돼요. 세 번째는 한국 경제의 장점이자 단점이겠죠. 우리가 수출 중심의 발전을 해서 대외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역 의존도가 우리가 한 110 나오거든요. GDP에 대비해서 수출 수익이. 일본이나 미국은 3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경제 상황은 어떤 거죠? 어렵죠. 몰입력이 확실히 대한민국 최고 강사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인데도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몰입력이 확실히 있네요. 되게 뚫어지게 듣게 돼요. 네, 기대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표결. 앞으로도 경제에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나 비정상인가를 본안건으로 상정 토론을 시작합니다. 네. 한간에는 이제 뭐 로버트 슐러라는 예일대 교수는 지금 세계 경제가 1930년 글로벌 대공황 직후와 유사할 정도로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 한번 눌러볼까요? 앞으로의 경제에 희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데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비정상이 많네요. 비정상이 그리스가 눌렀습니다. 그리스가 눌렀어요. 왜냐하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역사 보면 항상 이런 문제 있어요. 우리 시대에서 문제는 경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극복해야 돼요. 비과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근데 방금 전에 뭐 이런 인간 역사 이런 보면 괜찮다고 했는데 이거 많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지금 30대인데 20년 후에 경제가 좋아져도 우리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단기간에 이런 나쁜 경제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는 희망 없겠죠. 또 나중에 나아지는 거는 그렇죠. 어차피 있으니까. 또 한면은 지금 한국 경우는 수출품 많이 팔고 있는데 1998년은 마찬가지고 2008년 마찬가지고 문제는 세계 경제 문제 생겨서 잘 빠르게 나쁜 영향 받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전 세계 경제 상황 따라 그냥 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희망 없는 거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금 만약에 술을 마실 때는 맥주 너무 비싸다고 마실 수 없다. 우리 수 좀 마시자. 이런 말 많이 해요. 왜냐면 얘가 아닌가 올라가서 네가 술 안 마셔서 잘 마시자.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자본주의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올라가고 있고 어떤 때는 다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운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원래 있는 산업이나 그 회사들 대신에 새로운 회사, 새로운 뭐 혁신이나 새로운 교수를 생길 수 있는 거죠. 우이한 형이 얘기했던 게 우리는 미래 몰라서 그냥 노력을 안 해도 된다는 다른 이민 가도 된다는 그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국 역사 보시면은 IMF 달을 딱 보면은 그때는 짧은 순간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이도 있어요. 인간 만사 세워온지 마라라는. 인간 만사.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경제랑 비슷하다고 굉장히 그 한국에 군 뭐 이게 운동 이런 거 했다고 맞아요. 그걸로 해결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경제랑 그때 경제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경제는 나라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특히 일반 직장인들이 한 명이 노력해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일단 항상 경제에서 얘기할 때 나눠야 되는 거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이랑 실제적인 상황을 따로 봐야 돼요. 지금 아마 한국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경제 현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그런 지수 같은 거 보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2008년에 위기 있었잖아요. 지금 회복 시기예요. 한국이 또 지금 아마 그래도 GDP 한 3.6, 3.8% 그렇게 성장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상황이 나쁘지 않고. 한국에서 이런 단어 있는데 국진민퇴. 국가가 진보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생활 수준 떨어지는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한국 이런 GDP 봐도 한 3. 몇 프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빈부격차 더 심해져요. 부자들만 돈 벌고 있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창규형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갖고 있는 재산이 10%밖에 안 돼요. 지금 부자들은 거의 90%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아지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는 경제 상황이나 또 다른 거야. 그거는 사회의 문제고. 빈부격차랑 경제 문제를 다뤄봐야 된다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좀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 발전을 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죠. 하나는 전체 국민의 후생 수준을 높이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문제죠. 빈부격차를 완화시켜야지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잖아요. 사회 통합적 측면과 이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알베르토가 이태리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영국의 어학연수를 조금 갔었거든요. 이태리 친구가 둘이 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이거 힘들다고. 빈부격차의 문제가 심해서. 맞아, 한국보다 더 심해. 실업률이 한 40% 나오잖아요. 청년 실업률은. 정말? 맞아. 진짜랑 사람이 느낀 게 달라요. 다른 거죠. 제가 빈부격차 좋은 거라고 말씀 안 했고 제가 말했던 거 정말 힘들었던 기간이 2008년이었어요. 그때 엄청난 큰 위기 있었죠. IMF 때 성장률이 어떤지 알고 계시죠? 마이너스 5.7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지금 회복 시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지금 희망이 있을 거라고 현재 다시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좀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저 그리스 친구도 있는데 그리스가 경제 위기로 인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뭐 디폴트 상태다, 채무 불이행 상태다, 뭐 파산이다 이런 얘기를 숫자라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죠. 예,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는? 지금 그리스 얼마나 나쁜지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스에서 실업률은 26%예요. 청년 실업률은 50%예요. 그다음에 은행들이 하루에 60유로만 인출하는 거예요. 하루에 7만 원만 뽑을 수 있는 거예요. 7만 원 뽑으려고 그러니까. 7만 원 정도.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는 와이프가 병원비 지불할 수 없어요. 어떤 남자는 가족이 여유가 뭐 형편 안 좋아서 자식을 입양으로 보내줬어요. 자기 자식을? 네. 그리고 부모님 지금 그리스에서 알고 계시니까 저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장 최악이잖아요. 지금 우리 부모님이 제가 영어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네. 근데 사람들이 돈 없으면 첫 번째 뭐 삭감하는 거는 이제 학원 그런 가정 체력교. 그래서 우리 지금 학교에서 학생 없어요. 학생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버지는 전화해서 얘기했을 때 안드레아 좀 넌 больше может искрим하다. 뜻은 돈 있으면 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 극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